4페이지. 그녀는 어깨를 들썩게 보이고는 말을 이었다. 아일랜드 공화국군, 아일랜드 민족해방군,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둘은 서로 상대방을 적으로 알고 싸움을 계속하고 있을 뿐이니까요. 어쨌든 세 번째 사나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머리에 뒤집어쓴 스타킹색이 갈색이지 뭡니까? 그를 본 순간 그만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이봐, 젊은이 제복 색깔이 틀렸네 그려. 색깔이 틀렸다고. 그처럼 무서웠던 순간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더 이상 한 건 한 번 터지는 웃음을 참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냥 또 웃음을 터뜨렸다. 이번에는 좀 더 시끄러웠다. 뒷좌석의 숙녀들로 그 웃음이 합세한 것이었다. 그들은 그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음에 틀림없었다. 난 언제 웃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다. 그러자 그녀가 말을 이었다. 그 친구들이 내 웃음소리에 놀라 그만 도망질 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은행 쪽에서 내가 포상을 했어야 되는 건데. 내게 포상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들 셋은 배꼽을 쥐고 웃기 시작했다. 조금 전에 당한 그 놀란 일 끝에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게 놀라웠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웃을 수 있다는 게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웃음을 멎자 차창 밖을 응시하고 있던 베라는 조용히 다시 말을 이었다. 이 세상에서 이곳 북아일랜드의 6개군보다 더 비극적인 곳은 없을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과부들, 아버지 없이 자라야 할 아이들, 그리고 괴로워하는 그 가족들 때문일 거예요. 그녀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양쪽 다 하느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당신은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우린 모두들 쉬지 않고 기도하지요. 그런데도 바뀌는 건 하나도 없답니다. 때때로 우린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는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녀가 내게로 시선을 돌리며 말을 이었다. 오늘 저녁 당신의 강연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성모님의 메시지가 그들을 변화시킬런지도 모르죠. 오, 제발 하느님. 오랜 침묵이 흘렀다. 나는 막연히 시골 풍경을 응시했다.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아름다운 전경이었다. 오늘 밤 내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성모 마리아의 발언에 대해 보도된 유고슬라비아의 산골 마을 메주고리에로부터 온 것이었다. 성모 마리아께서 몸소 나타나셔서 전하신 중심 내용은 우리들 마음의 평화와 사랑을 누리라는 것이었다. 메시지는 점차로 온 세계에 전해졌고 수백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하느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 두 종교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이곳에서 루터파 개신교도 한 사람이 지극히 카톨릭적인 종교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800년간 이상이나 원수로 지내온 이곳 사람들에게 오늘 내가 전할 메주고리 이야기가 얼마나 도움이 될런지 소용돌이 치는 파도 같은 이곳에 아주 적으나마 한 방울의 평화를 떨어뜨릴 수 있을런지 움츠러들던 마음의 잔잔한 확신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래,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염려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밤 나를 빌어 그들과 함께 많은 신앙의 증거들과 소망을 나누게 하시려는 거야. 순간 나는 하느님의 오묘하신 섭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얼마 전만 해도 나 자신은 소망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소망이 없는 이 땅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심부름꾼으로 이곳을 찾게 된 것이다. 내 마음은 어느새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한 믿을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것은 3년 전 어느 날이었다. 이야기는 캐롤라이나주 머틀 비치에 있는 우리 집에서 시작되었다. 내게는 이곳 북아일랜드의 상처받은 영혼들이 나와 전혀 무관하지 않은 듯 했다. 2장 이야기의 시작.
내가 온 것은 하느님의 현종과 하느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무릎 위에 놓인 비디오 테이블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나는 테리가 아이들을 빨리 재우고 와서 나와 함께 이 테이프를 같이 볼 수 있기를 조바심 내고 있었다. 비디오 테이프와 함께 건네받은 책자를 이미 읽은 후라 테이프의 핵심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터였다. 유고슬라비아의 작은 산골 마을에 성모 마리아께서 나타나셨다는 이야기였다. 그것도 그곳에 사는 10대 아이들 몇몇에게만 1981년 6월부터 매일 저녁에 나타나신다는 내용의 보고서 비슷한 것이었다. 매일 저녁이라. 글쎄 어떤 특별한 일이라도 생긴 걸까? 혹시 속임수는 아닐까? 자기 체면이 강한 사람이거나 미신적인 경향이 강한 사람들이 본 환상에 불과한 것이라면 지극히 종교적인 일련의 사건들이 발음하기도 어려운 조그만 외딴 마을에서 정말로 일어났다면 어쨌든 내가 맡고 있는 주간 신문의 칼럼 기사거리로는 충분해 보였고 또 그것은 나의 주요 관심사이기도 했다. 테리, 다들 가오? 그녀가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는 걸 알면서도 난 홀 아래쪽을 향해 큰 소리로 물었다. 5살짜리 아들 케네디가 물 마셔도 괜찮냐고 묻는 소리가 들려왔다. 잠자기 전이면 의뢰하는 버릇이었다. 1살 박이 레베카는 벌써 잠이 든 후였다. 케네디에게 옛날 이야기 해주기로 약속했어요. 테리의 대답이었다. 몇 분 안 걸릴 거예요. 아마 20분은 더 있어야 될 거라고 혼자 생각하며 나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만큼 좋은 엄마이기도 했다. 그렇게 좋은 엄마가 있어서 자기가 얼마나 행운아인지 케네디가 알고나 있는지 궁금했다. 나 자신도 운이 좋기는 마찬가지였다. 내가 일어난 행운들 중에서 그녀는 최고의 선물이었다. 그녀를 만날 당시 나는 아이 넷을 두고 14년간의 결혼생활 이혼으로 끝맺은 암울한 상태였다. 참으로 어두운 굴 속이었다. 출구를 찾으려는 노력조차도 이미 포기한 상태였다. 바로 그때 지금의 아내 테리가 내 생활 속으로 걸어 들어왔다. 테리도 작은 산골 마을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지만 나와는 다른 이유에서였다. 만일 그곳에서 무언가 일어나고 있고 또 그 일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일일 것이라는 게 그녀가 관심을 갖는 유일한 이유였다. 우리가 처음 이 이야기를 접한 것은 루터파인 우리 교회 주일학교 시간이었다. 일반적으로 루터파 주일학교 교재는 너무 딱딱하여 가르치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우리 교실은 독신이거나 갓 결혼한 젊은 부부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했다. 이러한 이유로 1985년 10월이 끝나가는 어떤 주일날 나는 그들에게 이색적인 숙제를 내주었다.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들에 관한 이야기나 중고물들을 가져오는 숙제였다. 다음 주일 많은 이들이 숙제를 잘 해왔고 덕분에 우리는 활기찬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한참 이야기 중에 테리 친구이기도 한 베키 진리가 갑자기 소리를 높였다. 여기 멋진 이야기가 있어요. 유고슬라비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들어줄 보셨어요? 작은 마을에서 아이들 6명에게만 성모 마리아께서 나타나신다는 이야기예요. 벌써 4년째 계속 되고 있다는데요. 모두들 그녀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베끼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는 의기양양 즐거워했다. 나로서는 단순히 놀랐다라는 표현은 너무 약한 듯 싶었다. 신문의 칼럼 리스트인 내게는 매 주일마다 재미있고 새로운 주제를 찾아내는 일이 쉽지 않다. 그렇지만 이번 것은 엄청난 것이라는 걸 감지할 수 있었다. 게다가 크리스마스가 가까우고 있으니 그것은 시기적으로도 완벽했다. 사람들이 성모 마리아를 기억하는 유일한 시기가 바로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이다. 마구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옆에 무릎 꿇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그
크리스마스 장식 속에서나 겨우 기억해내곤 하는 때인 것이다. 나 역시 1년에 한 번 이상 성모 마리아를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으셨나요? 나는 베키에게 물었다. 가톨릭 신자인 제 친구가 전해주었죠. 그 이야기가 카톨릭과는 무슨 상관이라도 있습니까? 글쎄요, 당신도 들은 적이 있겠지만 이런 종류의 일은 주로 카톨릭 교회 측에서 얘기되곤 한답니다. 그래요? 그녀는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고개를 까우뚱거렸다. 파티마 이야기나 루루드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으신가요? 네, 저는... 바로 그때 수업 종료를 알리는 벨이 울리고 모두들 문 쪽으로 몰려들었다. 여러분, 이 일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합시다. 괜찮으시죠? 나는 교실을 나가는 그들 등 뒤에 대고 소리쳤다. 그리고는 테리 더러 베키를 따라가 혹시 그 이야기에 관한 다른 자료들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라고 했다. 자기 아이들을 데리러 우리와 방으로 달려가고 있는 베키의 뒤를 우리 둘도 함께 뒤쫓았다. 베키, 잠깐 기다려. 테리가 그녀를 불러 세웠다. 어디 가면 그 이야기 자료를 얻을 수 있지? 베키는 시계를 들여다보며 입술을 질근거렸다. 메리 제프코트 생각나? 물론이지. 메리 제프코트는 그 지역 병원에서 공공단체장을 맡고 있다가 당시에는 시의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우리는 신문사 일을 통해 그녀를 잘 알고 있었다. 내게 그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바로 메리지. 아마도 그녀는 다른 자료들도 갖고 있을 거야. 다른 자료라니? 비디오 테이프 그리고 책도 몇 권쯤 있을걸? 미안하지만 난 가봐야 해. 전화 줄 거지? 말을 마치기 무섭게 그녀는 순식간에 유화방으로 사라져 버렸다. 테리와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성모 마리아의 발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집에 돌아와서도 틈나는 대로 그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미 내 머릿속에서는 나의 칼럼 기사가 짜 맞춰지고 있었다. 크리스마스 기적을 하려고 준비하는 바로 그 시점에 서도 유고슬라비아의 한 마을에서는 현대판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 모든 게 완벽했다. 단지 한 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그 이상한 종교적 기시거리 때문에 기자로서의 나의 선용도가 깎이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었다. 그날 저녁 테리는 메리 제프코트에게 전화했다. 내일 저녁 일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테이프를 갖다 주겠대요. 책도 한 권 있는데 그것도 빌려준대요. 다음날 나의 기자로서의 호기심은 절정에 달해 나는 책이 손에 들어오기를 못 견디게 기다렸다. 테리도 마찬가지였다. 새로 산 장난감을 두고 다투는 아이들처럼 우리 부부는 누가 먼저 읽을 것인가에 대해 좋은 마음으로 다투었다. 내 차례가 되자 나는 그 책에 푹 빠져 2시간을 보냈다. 그것은 98쪽 밖에 안 되는 작은 책자였다. 카톨릭 신부인 로버트 페리시와 카톨릭 수녀인 루시 루니가 공동으로 저술한 책이었다. 메주고리에의 성모 마리아께서 나타나셨던 초창기 이야기들을 주로 다루고 있었다. 이야기는 1981년 6월 25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아드리안 해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쯤 떨어진 중앙 유고슬라비아의 산악 지역인 히츠고비나 지역에 있는 어떤 작은 마을에서였다. 얼마나 작은지 지도에도 나타나지 않는 마을이었다. 그 마을에는 400세대 정도의 농부들이 살고 있었다. 바로 그날 해가 서산으로 막 넘어간 그 시간에 이 세상을 놀라게 하고 그 마을과 인근 주변 마을들을 바뀌게 한 일련의 사건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방코비치 15세와 그녀의 친구인 미리아나 드라기체비치 16세는 그날의 일을 마치고 비록 먼지나는 황토길이었지만 산책을 즐기고 있었다. 그 길을 그들이 살고 있는 비야코비치 동네로부터 파브로드로 알려진 언덕 아래를 따라 구불거리며 계속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던 중 우연히 언덕 위로 시선을 주었던 이방카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언덕 위에는 찬란한 광채가 빛나고 있었고 그 속으로 어렴풋이 여인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미리아나 저기 좀 봐. 가스파 복되신 성모님께서 가스파는 복되신 성모님이란 뜻입니다. 나타나셨어. 그녀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흥분한 채로 마구 외쳤다.